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17%, S&P 500이 0.46%, 나스닥 시장이 0.63%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7% 제법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야간 선물 시장은 0.2%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도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 이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와 CPI 발표가 오늘 저녁에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부채 한도 같은 경우는 뭐 요번에 처음으로 일단 협상에 좀 들어갔는데 일단 별 소득 없이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CPI 같은 경우도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을 좀 동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가 인플레가 안 내려오면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PI가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고, 그리고 불확실한 부분들로 부채 한도에 있어서의 이슈거리도 일단 마지막으로 좀 남은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은 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 변동성은 좀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무리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잠깐 나스닥 시장, 해외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고점권역에서의 매물 소화는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이라든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시장은 가격 조정을 깊게 받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줬다가 다시 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시장으로만 보게 되면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요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5일선에 있어서의 회복,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여유 있게 스윙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21선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조정을 조금 생각해 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자리대를 깬다 손치더라도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런 조정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적어도 뭐 800포인트대의 초반 자리대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거래소 시장도 뭐 61선 자리대는 뭐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매수를 좀 해보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20주가 넘어섰던 신용잔고는 다시 19조 이하권역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5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시중잔고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악성 매물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예측 매수보다는 확인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뭐 연초부터 핫했던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21선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더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61선 자리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한 단계 더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 예측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확인 매수로 지금 진행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61선 자리대의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서서히 좀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저점 자리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관리 자리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하락에 있어서의 반등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좀 매수를 해보는 것보다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도 시장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에 의한 종목 장세가 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종목장이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슈에 의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곡물 쪽이라든가 뭐 원자재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막바지예요. 어닝 시즌 좀 막바지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미 반영이 됐던 부분들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LS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크게 한마디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으로 좀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21선을 좀 지지를 하겠다, 이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는 것보다는 일단 전저점에 대한 부분들, 한번 9만원 자리대를 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가, 이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진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좀 기다릴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LS나 LS일렉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이미 선 조정을, 이미 시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LS일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폭에 있어서의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거거든요. 차트의 모습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21선을 지지하고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그런 조정 구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치가 좀 더 남아있죠. 동종 섹터 내에서도. 그럼 이런 쪽으로 업종 내 순환매를 좀 확인을 해보든가, 이렇게 종목군들을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분들은 첫 번째 종목은 뭐 솔루엠 뭐 이런 기업들도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솔루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죠. 뭐 전고점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 때 이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지금 4거래일째 음봉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리대가 전고점 권역이죠.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해줬고, 물량에 대한 이탈은 그렇게 크게 없는 대신에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등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예요.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단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여기에서 추세 때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형의 다중바닥형이죠. 이중바닥이 아니라 다중바닥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자리대를 넘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여기에선 좀 쌍봉의 형태를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21선 자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다시 이제 전날 매수가 좀 유입된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21선 부근에서는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뭐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자,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에 대한 전략, 관심 종목 이런 부분들을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